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김입니다.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에서 발행한 5.18 진실 찾기. 자, 요겁니다. 5.18 특별판 40페이지에 해당되는 책 한 권에 대한 준한 분량입니다. 5.18은 DJ 세력이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런 제목의 특집판. 오늘은 16번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제목은 5.18 진실찾기 16번째 5.18 조사위원회. 자, 문재인 정권이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발표되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뭐 미루어 짐작이 되죠.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출범시킨 5.18 조사위원회. 북한 개입설을 은폐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전남대 운동권 출신들이 조사 방향을 좌지우지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골몰해야 될 조사위원들이, 전남대 출신 운동권 출신들이 조사 방향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다 이거예요. 4년 동안 혈세를 쓰면서도 불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법적 조사를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비판들이 빗발치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자들이 바로 5.18 위원회입니다. 자, 대국민 보고서를 했어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국민 보고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2년 5월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자, 송선태 이자죠. 송선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8 진실찾기 16번째 시간.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시킨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가 4년간 막대한 정부의 예산을 쓰고도 한 3천억이나 썼다고 합니다. 북한군 개입설 조사를 고의로 축소,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5.18 직전 사전 무장 봉기를 계획한 것으로 밝혀진 송선태 위원장, 장관급이에요. 대단히 높네요. 을 비롯한 조사 방향에 열쇠를 쥔 키맨들이 상당수가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조직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 총 9명 중에서 6명이 전남대 운동권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 개정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1장 3조의 구는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을 진상규명조사 범위에 분명히 포함했습니다. 자, 법규의 침투 의혹, 법 규정에 나와 있는 침투 의혹 대신 침투 조작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이미 결론을 내놓고 나서 미리 정하고 예단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우선 지적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밝히라 했더니 조작이라 그러면서 제목을 벌써 달아버렸어요. 자, 스카이데일리가 작년 2023년 8월 26일 취재를 종합해 보니까 12월 활동 종료를 앞둔, 그러니까 2023년 12월 종료했죠. 조사위원회가 4년간 거액의 정부 예산을 쓰고도 북한군 개입 정황을 여부를 명백히 가려내기는커녕 고의로 외면 또는 축소, 방치해온 단서가들이 포착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확인 여부에 따라 5.18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합니다. 우리 군복을 입고 계엄군 행세를 한 북한 무장 공비와 고정 간첩이 무고한 광주 시민들을 총으로 쏜 뒤 계엄군의 잘못으로 뒤집어 씌운 모략 전술이 드러나면 정부 폭력에 항거한다는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명분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존의 5.18 유공자는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반면
여전히 진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도청합 집단 사격, 포를 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발포라는 말은 맞지 않다 이거죠. 의혹 등 그동안 사태 유발의 결정적 원인을 꼽혀온 계엄군의 만행이 북한군 소행으로 책임이 전환되면 44년 동안 거듭되어 온 남남 갈등과 반목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실추된 국군의 위상이 회복되는 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당시 계엄군과 시민이 진심으로 손을 맞잡고 화해할 해병 무드가 비로소 조성될 수 있어서다 이겁니다. 또한 호남과 선량한 광주 시민에 대해 그간 사회에 만연되어 온 차별적 풍토가 일순간에 개선될 가능성도 크다. 계엄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광주 시민에서 북한의 계략과 교묘한 선전선동에 휘말려 차별 피해를 당해온 호남 도민 전체로 피해 회복의 객체가 확대되는 관점에서 국가적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5.18이 순수 민주화운동인지 북한군 또는 북한 인민군 소속이 아닌 민간 공작조가 개입한 폭동 반란인지의 성격을 재정립할 중요한 책무를 조사위원회가 고의적으로 외면한 것은 간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5.18이 특정 정당이나 이익집단의 정파 정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전락한 결과 역설적으로 다수의 호남도민을 현실 피해자로 양산한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광주 출신으로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 5.18을 연구해온 김덕수 전 24단 계엄군 중대장 김덕수 대위는 스카이데일리와 만나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는 순간 가짜 유공자가 대거 탄론하겠지만 어차피 그들은 본인이 가짜인 걸 알고도 오랜 시간 달콤한 혜택을 누리며 위선적인 삶을 지내온 것인 만큼 그 죄값을 되돌려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그보다 호남 사람 전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염두에 두고 5.18 북한군 개입설에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의 문화예술은 계엄군을 악마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그간의 사회 분위기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과 우리 군을 죄인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가 중요했지만 조사위원회가 활동 마감을 앞둔 이제 와서도 부질없이 헛된 기대였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조사위원회가 북한 개입이 없다는 결론을 딱 미리 정해놓고 조사를 한다. 이거 조사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조사위원회는 2022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이후 그해 12월 1차 보고서를 시작으로 2023년 6월까지 6차례 중간 보고를 냈습니다. 12월 26일 활동을 종료하면 2024년 상반기 중으로 최종 보고서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6차 보고서는 북한 개입설에 대한 조사유야 조사 정도를 가늠하고 최종 보고서를 예측케 하는 일종의 풍향계이다. 자, 이의 제기 기간을 90일을 고려하면 조사위의 본격 활동은 9월에 대부분 일단락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사위원회가 최초 사격명령, 도청합 집단사격, 헬기 기총사격 등 스스로 밝히겠다며 직권으로 상정한 21개 안건 중 조사위 전원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를 통과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조사 못한 거죠. 자, 19일 광주 MBC 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조사를 요청한 132건 중 20건은 활동 종료가 임박한 최근에 와서야 조사가 시작돼 기한 안에 결론을 낼지 불투명하다. 조사위원은 132건 모두 기한 내 매듭 짓겠다는 입장을 방송에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북한군 개입설 진위를 가리는 데는 더 어려운 처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최근 6월 보고서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냈고 일부 조사하고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이가 2024년 올해죠.
202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릴 공산이 크고 국민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5.18 연구가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자, 2023년 6월 30일 발표한 5.18 진상보고 조사위 보고서는 244페이지인데 간첩사건, 북한 특수군 투입설, 조작과 왜곡 문제를 다뤘다. 조사위원회는 80년 5월 24일 간첩 이창용을 광주 시위 선동 임무를 띠고 난파된 간첩으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던 사건은 5.18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간첩 손성모 사건은 추가 행적 조사를 보완해 5.18과의 관련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단 5.18과는 무관하다고 결론 짓지는 않은 뉘앙스입니다. 자, 보고서 245페이지에는 지만원 박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시스템 클럽에서 5.18 당시 주요 인물들을 광수로 지목해 북한과 연계시키는 등의 왜곡과 조작을 일삼아온 노숙자 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해 지만원 박사 본인이 3차례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검찰 진술을 확보했다고 공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5.18 연구가들은 조사위가 본질을 흐리고 실체적인 진실을 왜곡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조사 보고서 246페이지에는 북한 특수군 침투 및 개입설 등의 왜곡과 조작이 1980년 5월 18일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발언에서 시작해 군의 정보기관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지속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해 가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가고 있다? 라고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확인했다는 건 아니죠. 자, 1995년 검찰 보고서에 보면은 계엄령 발령 근거는 북징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023년 6월 보고서에 대해서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고 폭동과 무장 반란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해온 쪽에서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선행되지 않은 채로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최종 보고서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그 이유입니다. 5.18 연구가들과 군 안보단체 관계자들은 5.18을 전후해 북한의 동태가 예사롭지 않았는데도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은 부실조사의 방증이라는 입장입니다. 1995년 7월 17일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5.18 관련 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29쪽에는 1980년 5월 10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은 5월 중순 북괴가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이른바 북괴 남침설을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에게 보고했고 5월 12일 임시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돼 중앙정보부 담당 국장이 출석, 북괴 남침설 분석 결과를 보고했으며 군과 경찰에는 비상계엄 체제 돌입령이 시달됐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계엄령 발령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의 확대 선포와 정치활동의 금지 조치는 북한 군사 동향과 국내 치안 상황을 보고 받은 최규하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기관과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엄사령관, 국방부 장관, 중앙정보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치권 차원에서 단행한 비상조치라고 밝히고 있다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군 관계자 269명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1일 최대 14시간씩 며칠간 조사를 받은 전체 분량은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북한의 동태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북한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순수 민주화 운동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자, 같은 시각 광주 전남 쪽 상황은 남달랐습니다. 보고서는 격렬한 시위를 마친 서울대 등 서울시내 23개 대학과 24개 지방대학 총학생장들은 5월 15일 일단 가두 시위를 중지하고 정상
수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해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 시내 9개 대학 대학생 2만 명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야간에는 횃불 시가 행진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횃불은 이른바 5.16 화영식을 일컫는 건데 밤 9시 30분부터 도청 앞에서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을 화영하는 행사가 열렸고 전두환은 물러가라는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이 무렵 실제 기록된 대로 현실화한 사건, 사전 무장 봉기 계획.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그 유명한 자유노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이 무렵 실제 기록된 대로 현실화된 사건, 무장 봉기 계획이 담긴 자유노트의 기록자 송선태가 이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겁니다. 자, 송선태 위원장과 전남대 상황은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횃불 시위를 기획한 곳은 바로 기획실이라고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와 박관헌 도서출판 선인이 10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최정기, 김형주, 양라윤, 유경남 씨가 관현장학재단 협조로 펴낸 이 책 102페이지에는 총학생회의 양강섭, 박용성, 서클연합회의 문석환, 학자추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학원 자주화추진위원회의 한상석, 송선태, 복적생 노준현, 박몽구, 문승훈 등이 총학생 회장실에서 만나 비밀리에 총학생회의 그림자 조직인 기획실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림자 조직 기획실의 생성 배경은 노준현 추모 문집 발간위원회, 남녘의 노두돌, 노준현 2006년에 발행된 책인데 여기 190페이지와 191페이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민주화 운동이냐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냐, 이거 진실을 가려야 되는 것이 핵심이죠. 계엄군 만행으로 오대됐던 사건들 책임 소재 명확히 규명돼야 된다. 북소행이 드러나면 44년간 남남 갈등의 고리가 해소되는 실마리가 되고요. 군에 실추됐던 위상도 회복된다. 2024년 올해죠. 최종 보고서에는 북 개입 없었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진실에 묻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조사위원회에 전남대생이 꽉 차 있어요. 자, 전남대 운동권 출신 조사위원회 곳곳에 포진 균형 잃은 조사위원회.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와 박관현 87조에는 학술부는 최용주 사회학과 3학년에게 부장을 맡기는 방향으로 집행위원회를 개편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최용주는 또 박관현 회장과 함께 사회조사연구회 구성원이라고 전했습니다. 최용주는 현재 정부 5.18 조사위원회에서 조사 1과장을 맡고 있고 2020년 5월 15일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허연식 조사 2과장은 조사 1과 업무에 대해서 집단 사격이죠. 그 다음에 헬기 사격, 그 다음에 사망자들을 비롯한 중대 인권 침해, 이런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조사 범위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군 측의 집단 발포 주장은 우파적 관점에서 5.18을 연구하는 쪽에서는 사실 무근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군이 마주보고 대치하던 시위대를 향해서 발표했다면, 자, 전남도청 앞이죠. 시위대가 앞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계엄군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그 화단 앞에 숨어 있어요. 뭐 사실상 숨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너무 위력이 세니까. 이는 계엄군이 마주보고 있던 시위대를 향해서 집단 발표를 했다면 전일빌딩, YMCA 앞에서 대부분의 총상 사망자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남도청 앞에 쫙 시위대가 막 몇만 명이, 10만 명이 있고, 이 군인은 몇 명 되지도 않고 전남도청 안에 있는데, 분수대 앞에 거기 있는데, 집단 발표했다면 그 앞에서 다 죽어야죠. 근데 거기서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검시조서, 검안서 재분석 결과 도청 앞 분수대보다 다른 지역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도청 앞 계엄군이 집단 사격을 했는데 길게는 1km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쓰러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당시 계엄군은 1만 명 안팎 시민군의 시위대에 포위돼서 도청 앞 분수대에 사실상 고립돼 있었고, 시민군 측이 주장하는 집단 발포 추정 시점 2시에 개별 병사에게 총알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집단 발표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스카이데일리는 5.18 기념공원 지하 추모 승화 공간 돌판에 새겨진 5.18 유공자 명단 중에서 최용주라는 이름을 2명을 발견했습니다. 한 명은 1941년생, 한 명은 1958년생입니다. 자, 허 과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조사 3과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만원 박사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조작서를 지금 계속해서 유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드러내는 업무라고 3과의 조사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발포 무기의 습득 과정도 전수조사한다. 자, 송선태 위원장 외에도 추모 승화 공간의 돌판에 적힌 5.18 유공자 명단 중에는 정부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이 이름이 여러 명이 확인된다 이겁니다. 자, 일치되는 이름 송선태 조사위원회 위원장이죠. 장관급. 최용주, 안길정, 김성훈, 김영관, 김태종, 신치호, 이덕재, 이상민, 이영미, 이태규, 정경자, 이런 사람이 다 5.18 유공자 명단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사위원이야. 자, 이 가운데 송 위원장은 유공자 신분을, 자기는 유공자 아니라 그랬다가 유공자인 것이 드러나 버렸죠. 그래서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척사유다.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재척사유다. 재척사유에 해당돼 스스로 물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거는 스카이데일리 2023년 8월 2일자 5.18 진실찾기 8편에 나와 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는 무장봉기의 그 계획, 그게 뭡니까? 자유노트 아닙니까? 모의 주동자이기 때문에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북한이 개입이 확인될 때는 명분을 잃는다. 유공자 조사위 한계를 노출했다 이겁니다. 자유노트의 기록자 송선태 위원장과 안길정은 함께 움직였다.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 박관현, 백이 쪽은 기획실 책임자는 송선태가 맡았으며 노준현, 문승훈, 박몽구, 안길정 등이 구성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최유정 2012년에서 발행된 책이죠. 170에서 17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다고 출처를 인용했습니다. 안길정은 현재 조사 4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5.18 유공자 명단에 기입된 돌판에 동일한 이름도 있습니다. 조사위 보고서에 등재된 이름을 기준으로 6차례 보고서를 내는 동안 조사에 참여한 구성원은 박진원, 신승우, 허나온, 조한준, 한기용, 이영민, 정문영, 양재은, 김남진, 이춘희, 양재은, 허연식, 박윤모, 정호문, 황준현, 이완영, 이춘희, 신동일, 한은영, 김상욱 등 20여 명입니다. 조사 과정과 조사관 등의 해당 보고서를 낼 때 조사 업무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유공자 돌판에 이름이 있고 3회, 4회, 5호 보고서에 참여한 김태종 조사관은 5.18 당시 권리대회에서 사회를 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보고서에 등재된 건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2차 보고서가 나온 같은 해 6월 30일 이후 12월 31일 이전의 보고서가 작성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개입설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부당한 처신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거죠. 스카이데일리 취재에 종합하면 무장괴한이 북한군이라고 직감하고
다양한 첩보를 상부에 보고했고 5.18 당시 광주 보병학교 교관 홍순영 예비역 소령은 전북 고창에서 조사위 관계자들을 만났다가 낭패를 본 경험을 토로했습니다. 홍순영 예비역 소령은 스카이데일리 기자와 만나서 북한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니 갑자기 조사를 중단하고 자리를 떴다라며, 그럼 무슨 조사입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히죠. 북한군에 관한 내용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난파됐던 한 탈북 군인의 5.18 체험담을 기록한 실화 소설 보랏빛 호수의 저자인 탈북 작가 이주성 씨를 무리하게 대하며 폭언한 사실이 그 녹취가 공개되면서 확인됐습니다. 보랏빛 호수는 저도 여기 갖고 있습니다. 예. 자, 최근 스카이데일리가 주도하는 5.18 민간 5.18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민진사의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산 남북 함께 국민연합 상임대표가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체코 주재 조선무역 대표를 지낸 김태산 고문과 함께 사진을 식별하던 조사위 관계자는 그때 계엄군이 머리가 길었다며 사진 속 인물임을 계엄군이라고 강묘하려고 한 상황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가 머리 길른 군대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자, 장교들도 저가 지금 군대 있을 때나 지금 장교 때나 이 똑같은 머리인데 또 요게 장교 머리예요. 이게 머리 깁니까, 여러분? 제 머리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장교 머리예요. 사병들은 더 짧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김태산 고문은 대한민국에 5.18 유공자는 없다는 주제의 세미나 토론에서 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한국의 좌파들이 더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철저히 숨길 뿐이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자, 신군부 시나리오 설에는 적극적이다. 반쪽짜리 조사 논란. 정부조사위원회가 북한 개입 조사는 미온적인 가운데 신군부 시나리오 설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물꼬를 전환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이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5.18이 신군부에 의해서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며 당시 신원미상의 무장 괴한을 북한군이 아닌 우리 군으로 몰아가는 데는 가짜 미국 정보요원 김용장 씨 탓이 컸습니다. 김 씨는 2019년 JTBC 보도와 기자회견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사살 명령을 내렸고 5.18은 신군부가 짠 각본대로 움직였다고 주장했지만 전부 다 거짓말로 탄로났습니다. 마이클 리 미국 중앙정보국 CIA 요원이었던 분에 의해서 다 들통이 난 거죠. 자, 마이클 리 요원은 김용장의 말은 사실 무근이라고 본지에 밝힌 바 있습니다. 40년간 한국을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쓴 책 CIA 요원 마이클 리의 저자인 마이클 리 박사가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5.18은 틀림없이 북한이 계획하고 지휘한 작전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미국 공군 중령 출신으로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타라오 박사도 최근 민진사 회의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서 김용장 씨 발언에 대해서 JTBC가 내보낸 방송 화면만 봐도 그와 관련된 서류에 통역자로서 표시되어 있다며 그는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균형을 잃은 조사위원회의 편향성을 언급할 때 빠짐없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송선태 위원장입니다. 송선태는 5.18 발생 일주일 전 예비군 무기고 접수, 도청 점령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이른바 자유노트, 작전 계획서를 직접 기록한 주동자였다는 사실이 스카이데일리 보도 결과 밝혀진 바 있습니다. 송선태 자신이 5.18 유공자로 등록돼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결과에 따라서 5.18이 순수 민주화 운동이라기보다는 폭동과 반란으로서 사회적 공감대가 모여질 수 있기에 유공자가 위원장을 맡거나 조사 실무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사 출신 계엄군 장교를 지냈고 5.18 연구해온
최종원 민진사 위원은 이분이 뭐 육사 32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방송국과 무기고 공공기관을 죽창호를 동원해서 접수하고 탈취한 무기로 도청을 점령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유노트는 5.18이 비폭력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아주 위중한 문건으로 일각에서는 받아들인다며 사실상 무장봉기를 사전에 계획하고 획책하려 한 항쟁 계획서를 기록한 당사자이자 유공자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놀랍습니다. 조사위원 9명 중에서 전남대가 6명입니다. 3명은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전현직 직원. 그러니까 전남대 출신이 9명이 다 해먹는 거예요. 조사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소속 9명 가운데 6명이 전남대 동문. 자, 송선태는 국문학과 출신이고, 김희송 위원은 NGO. 그 다음에 민병로 위원은 법학. 서혜련 위원은 법학. 오승영 위원은 정외과 출신이며, 최군 조사위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은 안종철 부위원장은 정치학과들이 포함됩니다. 이 중 민병로, 오승영, 김희송, 비상임 위원은 전남대 5.18 연구소 현직 연구소장과 전직 연구교수라는 특수관계이다. 전부 다 전남대라는 얘기죠. 이들 비상임 위원은 조사위가 발주하는 용역을 2차례 이상 수주했다 이겁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2023년 8월 1일 안종철 부위원장에 대해서 사직 공고를 냈으며 위원 7명 중 4명이 찬성해서 채택됐다고 광주 MBC가 2023년 8월 19일 보도했습니다. 자, 안 부위원장의 돌연 사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개입설에 대해 부실 조사 책임이라는 시각이 있고, 최종 보고서에 참여하지 않아 면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 그는 5.18 때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고 라는 글을 아시아 문화 커뮤니티 2016년에 라는 책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적극 반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조사위원회는 심의, 의결 권한이 9인 전원위원회에 있는데 이들 중 6명이 전남대에서 학위를 받았고 3명이 특정 연구소, 그 5.18 연구소죠, 의 현직 특수관계로 이루어져서 충분히 담합의 여지가 있다면서 애초 여야 담합 합의로 위원을 추천해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취지였는데 이거 취지가 위반된다 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광주 지역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할 뿐이라면서 이런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 5.18 진상조사위원회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자, 오늘 제목은 5.18 진실을 밝히는 5.18 진실찾기 스카이데일리 신문사의 5.18 진실찾기 특집판입니다. 5.18 진실찾기. 자, 5.18 특별판. 예, 40페이지니까 책 한 권 분량이에요. 자, 5.18 특별판. 5.18은 DJ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다. 이런 이 특집판의 16번째 제목. 5.18 조사위원회. 예, 북한 개입을 은폐하고 있다. 북한군 개입을 은폐하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5.18 진실찾기는 17편에 계속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많은 공유와 퍼날리기를 통해서 5.18 진실을 알리는데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